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업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은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인 카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반갑습니다. 카페대책본부 홍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가게를 좀 더 싸게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가게를 진짜 싸게 인수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보러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예, 뭐 쉽게 말해가지고 가게 인수편으로 우리 눈탱이 안 맞는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쉽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권리금 기준을 산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순수익을 측정을 해가지고 순수익 곱하기 12개월을 측정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 순수익이 300만 원이면 곱하기 12개월에서 3,600만 원이 권리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도인이 측정해 놓은 권리금을 가지고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수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매출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매출을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인이 국가에 세금 납부를 한 걸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보시면 되는데, 양도인에게 가셔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장사를 좀 짧게 하신 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포스기, 그리고 카드사별 매출,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매출, 뭐 요기요 매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실 때 카드사별 매출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홀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배달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셔야 됩니다. 홀 매출이랑 배달 매출이랑 순이익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초보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뀌면 배달 어플에 있는 본인 가게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찜도 많이 쌓아놓고 리뷰도 많이 쌓아놓는데 내가 새로 하려는 가게,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가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배달 매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매출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달업소가 사라진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업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포스기나 카드사별로 조작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지인 카드 몇 장을 빌려가지고 매일 긁는 거죠. 예?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고 새로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그 자료를 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장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 그거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어차피 이 영상 안 볼 테니까 모르시는 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쨌든 뭐 저한테는 노하우거든요. 그 매출은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인 카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가 매입하는 거 있죠. 매입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분들 여러 업종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카페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카페를 하면 매입해오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원두를 사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원두입니다. 원두. 아니면 우유고. 그러니까 이 원두를 얼마나 쓰는지 보면 됩니다. 원두를 얼마 쓰는지, 이 가게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고 다른 가게에서 그 원두 자료랑 그 매출 자료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그 가게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입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만 다 확인하기 힘들다면 원두를 보시면 됩니다. 원두.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원두니까요. 식육점을 하시면 당연히 고기를 보시면 되고, 매입 자료를 1년치나 2년치를 허위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게를 갈 때, 내가 인수하고 싶은 가게를 찾아갈 때 혼자 가시면 어차피 모릅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장사를 했던 지인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그 지인분들한테 또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장님들 근처에 좀 잘 아는 지인이 없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거마비만 주시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같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를 처음 하는데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무리 블로그를 많이 보더라도 막상 가면 그
기존에 일하던 사장님 그 기에 눌려가지고 별 물어보지도 못해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아니면 사장님이 한 군데만 찾아가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사장님 사실 들어봐야 잘 모릅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초보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점이 이런 거예요. 꼭 사업을 해보신 분한테 조언을 얻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증빙 자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증빙 자료를 거부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99%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거 안 보여준다는 거 사실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의심스러운 가게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장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유 경쟁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근데 내가 관리를 못 하든지 어떤 특정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장사가 안 될 수 있는데 의심스러운 가게를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폐업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가게를 찾아가 보실 때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거든요. 근데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뭐 바닥 권리금이랑 시설 권리금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같은 업종을 하실 때는 사장님들 꼭 그 특약 사항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반경 몇 킬로 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짜 사기 치는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았다. 그러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가게를 왜 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겠죠. 그러면 파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육아가 힘들다.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실 겁니다. 근데 그 사유들이 진짜 다 맞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건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새로 가게를 파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너무 의심만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만 좀 싸게 구하면 이분들이 가게 관리를 못해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마음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가신 거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가게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배달 상권 분석은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배달 어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볼 땐 중수 정도 되면 이 배달 상권에서 어느 정도 파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지인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커피 한 잔만 사시면 이 배달 상권에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카데본 홍부장이니까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그거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제 노하우입니다. 자, 오늘 그 가게 인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영상 좋으시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그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권리금을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공유를 해줘가지고 제 영상 보고 좋아요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장님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파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는 거 배웠으니까 다음에 또 파는 거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